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을 재건표 이후에 상황이 상당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앞에서 농성 중인 분들 이야기를 종합하게 되면 수십 대의 택시들에 탄 검사들이 신원 노출을 거래하기 위해서 주말에도 한꺼번에 들어가는 일들이 목격되고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목격된다, 이렇게 전합니다. 사이로 부정선거를 덮어버리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지휘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나 또 조직에서 분주한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도 이걸 잘못 처리했다가는 폭발하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이 서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8월 10일 날 예정돼 있던 윤곽금 후보의 재검표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몇 시간 만에 10월 1일로 연기된 일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법원에서 일산의 법무연수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청주지방법원으로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한다고 했지만 국민들 가운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대엽 대법관 외 3인의 대법관 2부는 7월 6일에 배춧잎 투표지 등사 및 열람 신청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담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 감정을 실시할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깔아뭉개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겠다, 그런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장 폭발력이 큰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전국 자원의 비례대표 재검표에 대해서는 수많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일체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측에서는 은폐와 4.15 불법 부정선거에 관한 그런 관련 정보 확산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아주 다양한 종류의 조치들을 고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나 이런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하게 됩니다. 사실 4.15 불법 부정선거의 전무에 관한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전부를 엎어버릴 정도로 휘발성이 강하고 폭발력이 강한 초대형 사건이 아니라 초대형 사건입니다. 무난하게 덮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여권 사람들과 협력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 조작의 실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사표도 그런 부담감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6월 28일 재검표 실시 이후에 황교안 정당 대표이자 대권주자의 부정선거에 특검을 실시하라는 요구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전혀 정치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인력에 해당될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여당 사람들은 길길이 날뛰면서 황교안을 매도하는 데 매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모론자라고 황교안 씨를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할 정도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침묵합니다. 과거 같으면 황교안 씨의 주장을 미친 사람의 주장이라고 그렇게 매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침묵하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 차원에서는 침묵 모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급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주제란 겁니다.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폭발할 것이라는 점을 여당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여 매체에서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황교안 당대표의 부정선거 특검론에 대한 독자 의견을 보면 아하, 이것을 그냥 묻고 넘어가기는 힘들구나. 친여 매체의 의견을 남기는 사람들도 이 정도로 지금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11명이 만난 첫 회동이 열린 7월 23일 날 황교안 후보는 아주 대놓고 4.15 불법 부정선거의 원인 규명에 나서야 되고 그 원인 규명 없으면 대선 거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 차원의 대처를 부탁합니다. 동시에 하태경 후보와의 설전도 소개됩니다. 그날 신문과 방송들은 그동안 금기였던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사용해가며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징계된 일련의 사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6월 28일, 29일 날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실시, 6월 29일 날 대법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투표지 문제없다는 식으로 은폐 시도, 그러나 곧바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6월 20일부터 일부 유튜브와 원고 측을 중심으로 재검표 점검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과감한 그런 공격이 시작됩니다. 역공입니다. 배춧잎, 일장기, 자석, 본드 투표지, 그리고 인쇄된 다량의 투표지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전후에서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6월 30일 날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수 794명으로 급증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선거 이슈를 덮기 위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 민노총 집회가 개최됩니다. 이것은 8월 15일 날 행사 진압을 위한 명분 축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모든 것이 불법 부정선거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권력이 지금 총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은 대법원도 예외가 아니고 검찰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행정력이 불법 부정선거 관련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동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물 터지듯이 부정선거에 대한 보도가 나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3일 사이에 미주중앙일보 등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관련 기사가 폭등을 합니다. 7월 5일 날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조혜주를 고발합니다. 7월 13일 날 윈지코리아가 문재인 지지율 폭등 발표합니다. 여론조작까지 이제 더해지게 됩니다. 이 윈지코리아는 이건영 씨가 민주당의 전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건형 씨가 세운 회사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문재인 지지율 폭등이란 그런 여론조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혜주 상임위원이 사표를 제출합니다. 7월 15일 날 바로 조혜주 고발인 검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고발이 들어간 지 10일 만입니다. 7월 17일 날 조혜주 사표 기사화가 됩니다. 보도가 그 다음에 폭주하게 됩니다. 7월 21일 날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7월 13일 날 황교안 전 대표의 부정선거 특검 주장이 있었습니다. 7월 27일 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상단계 3단계로 격상된 이후 18시 이후에는 2인 이상도 만남이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엄격한 조치가 취하게 됩니다. 이 모든 조치들이 정보 확산이란 그 하나의 키워드에 모아진 것이다. 7월 29일 날 국민의힘 간담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특검을 재거론하게 됩니다. 7월 30일 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됩니다. 뭐니 하더라도 황교안의 참전이, 부정선거 참전이 마른 전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덮기 힘들다고 봅니다. 불이 타오르면 대권 후보들 가운데 속속 부정선거 진상 밝히기에 밥 숟가락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아는 속도와 그리고 전세가 기울은 속도는 아주 비례할 것으로 봅니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덮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